아, 이건 아니다. 돈도 없으니까 당장 팔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차를 팔게 됐습니다. 혹시 그 차 새 차였나요? 아니면 새 차. 중고로? 새 차로 사셨나요? 네, 새 차였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현재까지 직장인인 관계로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모자이크로 이렇게 조금 처리를 해서 영상을 인터뷰를 진행하는 점을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누구신지, 제 옆에 나오신 분이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크호스TV 구독자 여러분, 호군입니다. 이번에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하라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30대 초반이시죠?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자의 길로 이제 가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전에는 욜로, 요즘에 뭐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죠. 지금 요 이번 생을 즐기자 이렇게 투자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본인이 아직 미혼 남자 직장인으로서 사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책을 출판되기 전부터 다크호스님도 저를 처음 봤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주말에 놀러를 다니고 여행도 가고, 술은 제가 주량이 좀 낮아서 잘 못 마시지만은 매주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돈 모을 기회가 정말 없었죠. 하필이면은 투자로 돈을 많이 잃었었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제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은 지금쯤에 제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자만심이 아마 하늘까지 찔렀을 것이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돈을 쓰다가 저는 제 스스로 목을 졸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로서 돈을 약간 잃으셨다는 게 네. 부동산 쪽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약간? 당시 때는 제가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어요. 네, 갭 투자가 뭔지도 몰랐고, 분양권이 뭔지도 몰랐을 시절이라, 그냥 다들 주변에서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벌구나 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매수를 하다 보니, 전부 다 잃었어요. 그쵸. 전부 다 잃었습니다. 이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확 바뀌신, 이 네. 인생의 방향이 바뀌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제 수준 대비해서 돈을 정말 크게 잃었던 경험 덕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뻔한 얘기지만 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과 코인으로 모은 돈을 전부 다 잃어서 더 이상 주식과 코인을 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장인이 이제 그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에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그때 마침 부동산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돈을 많이 잃으니까 의지할 곳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예전에 멘토로 모셨던 스승님이 저한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5년 전, 7년 전부터 저에게 잔소리처럼 늘 달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돈은 없고 기댈 데는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속는 셈 치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와,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나 해결 방안들이 모든 책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꿨던 두 번째 독서를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이 계약 만료가 돼서 이분이 나가시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이렇게 맞췄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이제 투자도 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그 전에 이제 술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그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낀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개의 감정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든지 말든지는 그거는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이 된 게 너무 저한테 기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항상 저는 돈을 잃는 투자만 하다가 처음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으니까 와, 내가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 맞잖아요. 월급 위에 소득을 벌어다 드리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 느꼈던 생각은, 내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하면은 떨어지든지 말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구나 라는 거를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뭐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훗날 제가 더 좋고 더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날이 오겠지만은 그것은 제 소득이 충분히 뒷받침됐을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절대 무리해서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얼어붙은 시장 때문에 똘똘한 매수 한 채가 정말 중요하고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을 제가 조금 못 벌지언정 저는 안전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그런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시세 차익이라든지 약간은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 쪽 같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 당시 2년 전에 뭐 그때 2021년, 22년 이때 그럼 어디 지역을 투자했냐? 그리고 왜 거기를 선정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월세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만의 기준의 원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쪽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은 일자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이제 월급으로 돈을 벌어서 월급을 모아서 그렇게 부동산을 사잖아요. 단순합니다. 일자리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지역에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던가 월세를 살던가 전세를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뉴스로 일자리 호재와 통계지기 정보 서비스를 보면은 전국에 어디 기업이 많고 또 어떤 지역이 돈을 많이 버는지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그 느낌이 현장에서 딱 답이 느껴졌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 하면 사실 동성로가 정말 핫하고 대표 번화가잖아요. 근데 그 핫한 번화가에 상가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투자한 지역에는 와, 그 번화가를 가니까 새벽 내내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이 붐비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했죠. 와, 여기는 1인 가구 수요가 진짜 많겠다. 1인 가구에 맞는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전세나 월세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방금 얘기하신 거는 아마 미혼이나 1인 가구 위주로 젊으신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월세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시면서 그쪽 지방에 내가 여기를 월세로 이렇게 물건 임대를 해줬을 때 아파트 쪽에 수요가 있겠다라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리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아요. 독서든 강의든 뭐 인터넷 온라인 수업이든 무료 수업이든 제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돼서 갈 수 있던 곳이면 어디든 다 가서. 지금부터 만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만나실 것 같은데, 상대 배우자, 그러니까 향후에 내 배우자가 될 분이 어떤 분하고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나이에 지금 가장 고민과 관심거리가 이제 결혼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도 나이가 나이만큼. 근데 제가 이 부동산 투자에 발을 담그고 나서 바뀌었던 생각이 투자 가치관이 조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이유는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어머니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분들이 하소연을 턴 적이 있어요, 저한테. 네. 남편분들과 투자 가치관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 한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한 아파트가 예전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투자하고 싶다고 이제 가족끼리 이런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 대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투자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 믿고 좀 사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번져서 크게 싸우게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사고 싶은 집이 보인다 하시는데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걸 보고, 아, 이게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이 재산과 재테크가 방향이 크게 달라지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시드머니라는 것을.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전에와의 인생과 조금 다른 삶이 이제 짠테크, 내가 돈을 좀 절약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인생을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 분야에 내가 소비 지출을 많이 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이 또 30대 미혼 남성분이 요런 데로 돈을 많이 줄였다. 일단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책을 같이 집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술자리와 함께 놀던 친구들과 시간들을 정말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서운해 했겠죠, 분명히. 제가 같이 놀던 친구인데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 책을 쓰겠다.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어떻게 책을 쓰겠냐고. 그것도 이렇게- 부동산 책을 말이죠. 그렇죠. 아. 제가 한평생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던 애가 책을 쓴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비웃음을 받을 바에야 안 만나니까 돈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차를 팔았어요, 제가. 아, 네. 제가 원래는 취업을 남들보다 좀 빨리 취업을 했어요. 몇 살 때 취업했죠? 25살부터 일을 해서 지금 현재 8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25살 때 철이 없었던 시절에 친구들보다 남들보다 일찍 취업을 했다는 그 이유로 외제차를 사게 됐어요. 무리해서 연끌을 한 거죠, 이것 또한. 이게 외제차를 타다 보니까 참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죄송한데 외제차 어떤 거죠? 궁금해서. 외제차요? 그 차종이 그 좋은 건 아닌데 폭스바겐 티고안이라고. 제 25살 때. 27대 샀습니다. 27대. 네. 아유. 왜냐면 돈도 많이 썼는데 제 모아둔 돈을 거기다가 다 투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차만 있었어요. 돈은 없고. 제 수준에는 참 비싼 차였는데 그 차를 타게 되니까 소비 습관이 진짜 많이 뒤틀려지더라고요. 그 차에 맞춰서 돈을 쓰게 되고, 그 차에 맞춰서 여행을 가게 되고, 그 차에 맞춰서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게 자격지심인 거죠.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돈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카드도 끌게 되고, 그래서 뭐 카드도 폭탄이 맞을 뿐더러 주식과 코인이 완전 박살 나버리니까 완전 무너져 버렸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책을 읽게 되니까 머리에 돌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먹었어요. 한 구절이 있었는데, 자동차는 바퀴 한 바퀴만 굴러도 감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제 차가 내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건 아니다. 돈도 없으니까 당장 팔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차를 팔게 됐습니다. 혹시 그 차 새 차였나요? 아니면 새 중고로? 새 차로 사셨나요? 네, 새 차였습니다.